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경제관료 출신으로 체코 주재 북한 무역부 대표를 지냈던 탈북자 김태산 씨가 북한 사람이 본 김일성과 박정희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김태산 씨는 한낮 1시에 해방되어서 똑같은 출발선을 떠난 남과 북인데 어찌하여 내 조국 북한은 굶어 죽는 나라가 되고 남쪽은 배부른 나라가 되었는가라면서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야 느꼈다. 박정희가 옳았다. 김일성은 틀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백성은 거지가 됐고 남쪽은 백성이 세계의 부자가 된 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그런데 한국인들 중에는 박정희가 아니라 국민이 잘해서 잘 산다고 억지를 쓰는 자들이 있다면서 그런 식이면 북한은 김일성이는 잘했는데 북한 국민들이 게을러서 굶어 죽었다는 소리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김태산 씨는 또 만약 북한 국민에게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주었더라면 북한은 몇십 년 전에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G2 국가의 기적을 이루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재간 좋고 건면한 북쪽 국민들에게는 어찌하여 김일성 같은 인간을 내려서 굶어 죽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정치의 야심만 가득하고 은혜도 모르는 한국인들에게는 왜 박정희라는 인물을 내려서 저리도 잘 살게 만들었는가. 하늘이 참으로 무심하도다라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김태산 전 체코 주재 북한 무역부 대표가 쓴 북한 사람이 본 김일성과 박정희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북한 내각의 경공업 분야에서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남북한의 서로 다른 경제 발전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한반도처럼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고 경공업의 주원료인 생고무와 목화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형편에서 다량의 생활필수품을 생산 공급하는 한국은 최고의 관심사였다. 사실 한반도 백성들이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은 배고픔과 헐벗음 뿐이다. 그런데다 1945년 해방 후 북쪽은 사회주의 공동체로 남쪽은 자본주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어연간 80년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보라, 한반도 남쪽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너무 잘 먹어서 살을 빼려고 날마다 산으로 오르는 부유한 나라다. 반대로 북한은 백성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진 배를 안고 풀뿌리를 캐려 산으로 오르는 거지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 국민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여준다고 약속한 김일성의 유훈을 지키려고 뛰어다니던 이 경제 전문가의 눈이 뒤집히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도대체 남조선 놈들은 지하자원도 없고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기초도 없고 인구는 북한보다 2배 이상 많고 독재자 박정희는 탱크로 판잣집을 다 밀어버리고 백성들을 한지로 내쫓았고 경제는 남의 나라 원료에 의존하는 절름발이식 매국 경제를 건설했고 미국과 일본이라는 갓끈에 매달려 겨우 살아가는 한심한 나라라고 귀가 터지도록 노동당의 선전을 들었는데 외국에 나갈 때마다 비행장에서부터 길거리와 상점들까지 남조선 상품이 없는 곳이 없더라. 외화를 벌어보려고 어린 아가씨들을 끌고 유럽과 동남아 나라들을 나가보니 그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벌려고 남조선으로 가겠다고 한글을 배워달라고 나를 쫓아다니더라. 그러니 자존심 강한 북한놈인 내가 팔짝 뛰고 죽을 일이 아니겠는가. 어디다 대놓고 남조선 놈들은 도대체 뭔 재주를 부려서 그렇게 빨리 그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를 물어볼 수도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믿고 가족을 끌고 비자도 없이 한국으로 날아들었다. 나는 한국에 와서 삐뚤어진 인간들의 생각을 써 갈긴 책은 안 보았다. 그러니까 무슨 좌파 쪽 사람들이 쓴 책을 말하는 거죠. 한국의 박정희식 경제발전 모델을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은 아예 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스코 강철공업단지, 원유가공단지, 반도체단지, 조선업단지, 자동차 생산기지 모두 내 눈으로 직접 보았고 내기로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박정희 시대에 건설했다라는 사실을 직접 보고 들었다. 나는 수십 년간 국가경제 분야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세계 굴지의 공업단지들도 다녀보았지만 한국의 공업단지들처럼 현대적이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은 처음 보았다.
북한 사람이 적국의 것을 보면서 민족의 긍지가 그렇게 뿌듯함을 느낄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도 한쪽 가슴은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더라. 한날 한시에 해방되어서 똑같은 출발선을 떠난 남과 북인데 어찌하여 내 조국 북한은 굶어 죽는 나라가 되고 남쪽은 배부른 나라가 되었는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야 느꼈다. 박정희가 옳았다. 김일성이는 틀렸다. 북한 백성은 거지가 됐고 남쪽은 백성이 세계의 부자가 된 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증거다. 물론 북한에도 큰 돈을 들여서 80여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이 참 많다. 전국의 명산마다 바위에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 새기고 백두산, 왕제산 등 전국의 곳곳에 세계 최고의 우상화 창작물들을 세우고 수만 개의 김일성 동상 세우고 김정일의 가짜 고향도 만들고 전국의 사적관과 혁명사상연구실 수십만 개, 경치 좋은 곳마다 김일성, 김정일 특각들, 충성탑과 교시비는 수만 개, 전국의 공장과 농장마다 수령을 위한 895 직장이 만들고 병원도 수령님의 병원, 화폐에도 김일성 초상화. 더 말을 말자. 그런데 한국인들 중에는 박정희가 아니라 국민이 잘해서 잘 산다고 억지를 쓰는 자들이 있다. 그런 식이면 북한은 김일성이는 잘했는데 북한 국민들이 게을러서 굶어 죽었다는 소린가. 이 탈북자가 한국 국민에게 당당히 말한다. 만약 북한 국민에게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주었더라면 북한은 몇십 년 전에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G2 국가의 기적을 이루어냈을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재간 좋고 건면한 북쪽 국민들에게는 어찌하여 김일성 같은 인간을 내려서 굶어 죽게 만들었고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정치 야심만 가득하고 은혜도 모르는 한국인들에게는 왜 박정희라는 인물을 내려서 저리도 잘 살게 만들었는가. 하늘이 참으로 무심하도다. 여러분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김태산 씨의 이거를 모두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산 씨는 또 정말 몰라서 간첩 못 잡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따금 나라 걱정을 하시는 우파 애국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북한 기밀 문서고에 보관된 간첩 명단과 충성 맹세를 한 자들과 노동당 가입자들만 밝혀내면 모조리 숙청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본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웃는다. 그러나 오늘은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보수 우파들을 비판하는 글을 써본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북한 간첩과 북한에 충성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정말 몰라서 못 잡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는가? 아니다. 알아도 너무나 잘 안다. 정확히 누가 북한 간첩이라는 것은 모른다 해도 저 인간은 북한을 돕는 자, 저 인간은 북한을 좋아하는 자라는 것점은 누구나 다 안다. 솔직히 그가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종북 주사파는 거의 모두 북한의 졸개이며 북한에 들어갔던 자들은 매수된 자라는 걸 모른단 말인가? 김대중과 문재인은 출생이 불분명한 데다 북한 독재자를 도운 장본인이며 특히 문재인이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정치인들 중에도 누가 종북 좌파이며 누가 북한과 중국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그런 자들을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국회의원도 만들어준 자들이 바로 한국 국민들, 당신들이 아닌가? 전교조, 민노총 모두 북한 편인 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는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권에 기생한 수많은 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정말 모르나? 알아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런 인간들이 더 큰 못된 짓을 하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 다름 아닌 한국 국민 당신들 자신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몰라서 간첩과 종북 쓰레기들을 못 잡는 게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안 잡는 것이다. 간첩과 역적의 이름을 몰라서 못 잡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일반 백성들은 힘이 없어서 못 잡는다면 나쁜 자들을 잡을 수 있는 애국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애국자들을 여의도 국회로 보내서 나라 청소를 하도록 해야 하겠는데 국민 자신들이 오히려 간첩과 종북 좌파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자들만 골라서 국회로 보내니까 대한민국은 간첩과 나라를 배반한 역적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다. 국민 자신들이 간첩과 종북 좌파들을 키워주고는 이제 와서는 우파들 중에는 나라를 구할 인물이 없다고 한탄만 하는 그 자체가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른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이다.
앞으로 북한의 문서고를 열어보고 간첩과 충성분자들의 명단을 알게 된다면 과연 그 자들을 누가 잡을 텐가? 간첩과 종북들이 대통령과 법관을 하고 정치를 하고 민노총 수십만이 전국을 깔고 앉았는데 과연 북한 문서고에서 찾아낸 역적들을 누가 잡는단 말인가? 앞으로 북한 사람들이 문서고를 열고 이자가 간첩이오 하며 증거 문건을 넘겨준다 해도 간첩들과 종북들이 국가를 깔고 앉은 대한민국에서 누가 그 간첩들을 잡아서 재판을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법에 따라서 죄를 물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입 다물고 눈치만 보던 백성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명단에 있는 간첩들을 처벌할 수가 있겠는가? 천만에 분명히 그때도 자기들은 앞에 나서지 않고 다른 누가 그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며 오로지 입으로만 애국을 할 것이다. 지금 윤 정부가 국가를 위협하는 반역 사건들과 대형 비리 사건 중에서 한두 개만 조사하는 척하며 그중 한두 명을 구속시킨다니까 만세를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어리석은 꿈 깨라. 그런 자들은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도마뱀의 꼬리 같은 자들이며 부정부패 잔당들일 뿐 북중의 간첩들이거나 사건의 우두머리가 아니다. 사건의 우두머리는 남겨두고 잔챙이들만 잡아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위장수사 따위에 속지 말라. 깊이 뿌리박은 북중 간첩 조직과 부정부패 우두머리를 모조리 잡아 없애기 전에는 아무리 쇼를 해도 한국은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구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소망대로 나라 청소를 해줄 강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진짜 애국자들로 뽑으라. 나라를 지켜줄 애국자가 없으면 차라리 선거 불참하라. 차라리 나라가 무너져서 좌우가 김정은 손에 다 같이 죽자고 덤벼보란 말이다. 자기들 손으로 역적들을 대통령과 정치인으로 뽑아놓고는 나라를 구한다고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나 하고 입으로는 간첩과 역적들의 이름을 몰라서 못 잡는다고 투정이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국민이 더는 되지 말라. 이렇게 김태산 씨는 밝혔습니다. 이 글 중에 이 문장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백성들은 힘이 없어서 못 잡는다면 나쁜 자들을 잡을 수 있는 애국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애국자들을 여의도 국회로 보내서 나라 청소를 하도록 해야 하겠는데 국민 자신들이 오히려 간첩과 종북 좌파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자들만 골라서 국회로 보내니까 대한민국은 간첩과 나라를 배반한 역적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참고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